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의당 당원들의 비례대표 의원 사퇴 권고 투표가 31일부터 진행되는데요. 비례 1, 2번 받았던 류호정 장혜영 의원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사퇴 권고 투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사태가 이런 이제 지경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너무 아프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례대표 의원들을 총사퇴 시켜놓고 봐야 된다. 이런 이제 극약 처방이 필요할 정도로 당적 위기를 대신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구조적인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포괄적인 책임을 이제 권고라고 하는 자율적인 형식으로 묻는 게 당의 구조적인 위기를 좀 근본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소진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저나 아니면 뭐 류호정 의원의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실은 본질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언론 기사들 저도 많이 봤는데요.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차라리 직접 정말 구체적으로 뭐 장혜영의 뭐 이런 점이 정말 문제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솔직하게 제기했다면 보다 생산적인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대선 지선에서 연달아 낮은 득표율 기록하면서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실패 원인을 의원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의당이 지난 총선 때부터 제3당으로서 독자 노선을 선택한 거에 따라서 굉장히 혹독한 비용 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약자와 소수자와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일관되게 정치를 해왔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변하고자 했던 분들로부터도 이제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했다. 정의당이 앞으로 페미니즘 의제와 노동 의제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평등이라는 게 정의당의 변함없는 가치라고 하는 데는 다들 동의할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도 유세 곳곳을 다니면서 페미니즘은 곧 성평등이고 정의당은 페미당이다 당당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그 구호만큼 정의당의 여러 구성원들이 그것에 공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천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하지만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당에 미친 여파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의 페미니즘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 사건을 우리 정당 공동체가 어떻게 소화해 왔는지를 되짚는 과정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에 대해서도 다양한 종류의 이제 특수고용들이 정말로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그렇게 변화한 노동만큼 정의당의 노동 정치가 함께 변화해 왔는가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 원인에 비호감도 또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정의당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정의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지도 그렇고 들어오고 나서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주로 날카로운 비판의 언어를 구사하는 이런 이제 정치를 많이 보여왔다고 생각하고, 그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나 지금처럼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현실에 기반해서는 도저히 펼칠 수 없을 것 같은 뭐 부자 감세라든가 아니면 뭐 긴축 정책들, 이런 걸 보면 훨씬 더 그런 날카로운 비판의 언어들은 많이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정하고 편안한 긍정의 언어를 구사하는 정치를 더 폭넓게 해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는 저부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정의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다면 그 가능성 어디서 보고 계신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진보 정치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낙관적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의 정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역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불평등이나 기후위기나 차별의 문제들에 대해서 선뜻 제대로 해결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진보 정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당원들이 있고, 또 정의당에는 지금은 많은 비판을 감당하고 있지만 6명의 의원들이 있고, 또 포기하지 않고 응원해주시는 시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정의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점점 더 불평등도 차별도 기후위기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서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구는 늘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정의당이 잘 쇄신해서 그런 시민적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몫이겠죠. 그 의원님 대표 법안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인 것 같은데 의원님 임기 내에 차별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여요.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 통과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패스트트랙을 좀 가동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뭐가 됐든 표결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이제 선출이 민주당에서 되셨잖아요. 대선 후보 시절에 차별금지법이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셨고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기 때문에 당대표시니까 법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직접 법안을 내시라고 좀 요청을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제는 정말 논의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설득에 매진해볼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 조금 넘었는데요. 여전히 낮은 지지율인데 이 낮은 지지율을 만든 결정적인 순간은 무엇이었다고 보시나요? 너무 많은 결정적 순간들이 있어서 하나를 꼽기가 되게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그 나토 순방 가실 때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전용기에서 이제 나누셨던 대화 중에 이 순방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통령 답변이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겠냐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각오와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가짐 없이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계신 게 아닐까. 지금 국민의힘 권력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점입가경이다. 물론 여당 당대표가 이제 과거에 성접대를 받았고 이제 정무실장이 그걸 선거 기간에 무마하기 위해서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한 의혹을 빌미로 당대표를 축출해서 비대위를 꾸리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그 코멘트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부와 여당이 당내 권력 쟁투를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해서 이렇게 국회 본회의마저 미루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죠. 이준석 대표를 이제 윤핵관과의 vs 구도에서 본다면 이제 마치 핍박받는 희생양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고초를 겪는 측면이 저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보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당대표 되기 전까지 포함하면 벌써 정치 구력이 10년이거든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에 이 사람이 정치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생겼는가를 보자면 사실 전 기억나는 게 없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혹은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불쾌감이나 낙인이나 오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으로 편취했다는 게 저는 이준석 대표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자기를 희생자로 만드는 데에만 골몰하지 말고 진짜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치를 할 거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